안녕하세요. 어린이 조선일보 김소영 기자입니다. NI4면은요, 폭염 때문에 에펠탑이 20cm 늘어난대요 라는 기사인데요. 왜 폭염 때문에 에펠탑이 변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고 문해력 쑥쑥 세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축물은 에펠탑인데요.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 세워진 높이 330m의 철골 구조물이에요. 당시 혁신적인 설계와 압도적인 규모로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고 지금은 파리의 상징이자 프랑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랜드마크라는 단어 지식의 팡팡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드마크는요, 땅, 랜드와 이정표라는 뜻의 마크가 합쳐져서 랜드마크가 되는데요. 특정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파리의 상징물은 바로 요 에펠탑이 되는데요. 무려 330m의 철골 구조물입니다. 이 길이가 330m인데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프랑스의 랜드마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에펠탑이 폭염 때문에 약 20cm 정도 변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형이라는 단어는요, 변할 변의 모양형에서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에펠탑이 20cm 정도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에펠탑은 철강 구조물이라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낮 동안 뜨거운 태양이 한쪽 면을 강하게 비추면 그 부분이 철이 팽창하고 반대쪽 그늘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수축해요. 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팽창이라는 단어는요, 불을 팽해 불창에서 부풀어가지고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수축은요, 어떤 물건이 오그라들거나 줄어듦을 뜻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낮 동안 뜨거운 태양이 한쪽 면을 상대적으로 이제 강하게 비추게 되면은 그 부분의 철이 늘어나고요. 반대쪽 그늘진 부분, 그러니까 햇빛이 없는 부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그라들어서 에펠탑이 태양 쪽으로 살짝 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태양이 이렇게 햇빛을 비춰요. 그러면 이 비치는 쪽은 더 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햇빛을 받으니까 더 휘어서 이렇게 꺾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마지막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열팽창은 압력이 일정할 때 금속 같은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고 반대로 기온이 내려가면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열팽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팽창은요, 물체가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서 부피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열팽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폭염에는 에펠탑이 최대 20cm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겨울에는 오히려 최대 10cm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우리가 눈으로 느끼기에 어려울 만큼 매우 작아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런 변형이 에펠탑의 구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펠탑은 여전히 파리의 랜드마크로 굳건히 서 있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에펠탑이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20cm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열팽창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가 눈으로 느끼기에는 매우 작은 변화다. 그래서 여전히 파리의 랜드마크로서 에펠탑은 계속 있을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열팽창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과학 현상도 함께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열팽창은 물체가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같이 커지는 현상, 혹은 온도가 내려가서 부피가 줄어드는 이 두 가지 현상을 모두 다 열팽창이라고 부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해력 쑥쑥 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펠탑이 폭염에 의해 변형될 수 있는 이유를 열팽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설명해보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에펠탑이 폭염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는 이유는요, 에펠탑은 철강 구조물이었어요. 우리가 온도 변화에 민감한데, 그래서 태양이 한쪽 면을 비추면 그 부분 철이 팽창하고 그늘진 부분은 수축하는 열팽창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펠탑이 폭염에 의해 변형될 수 있는 이유는요. 햇빛이 이제 딱 에펠탑이 이제 철에 딱 비쳤을 때 늘어나죠. 근데 반대 부분은 그늘져서 이제 늘어나지 않아서 에펠탑이 20cm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열팽창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펠탑이 여름과 겨울에 각각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본문에서 찾아 적어보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문단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3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여름 폭염에는 에펠탑이 최대 20cm까지 길어질 수 있고요. 겨울에는 오히려 최대 10cm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여름에는 20cm 늘어나고 겨울에는 10cm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폭염으로 에펠탑이 구부러지는 것을 보호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부러지는 걸 막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에펠탑에 이제 물을 뿌려준 거예요. 약간 분무기 같은 거 물 뿌려주고 너무 뜨거워지면 물이나 아니면 뭐 시원한 바람 있죠. 이런 걸로 식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면 우리도 이제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펠탑도 물을 뿌려주거나 이렇게 바람으로 식혀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약간 온도,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수한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에펠탑에 발라줘.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폭염으로 에펠탑이 좀 구부러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또 무엇보다 이제 에펠탑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에펠탑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많으면 또 되게 더워지잖아요. 더 열기가 오르고 또 더 무거워질 수 있잖아요. 무게가 늘어나고 이러면 더 변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에펠탑 관광을 좀 제한하는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안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따로 조사해서 에펠탑이 구부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